다정한 남각장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새도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저와 아내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만나서 오랫동안 사랑해온 저희.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성적도 좋고 저와 사랑도 하면서 본인 시간을 잘 쪼개서 사용했던 아내. 그런 아내가 멋있어서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아내에게 청혼을 했어요. 지금부터 딱 4년만 더 사귀고 결혼하자고. 아내는 수줍게 제 청혼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30살에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4년 동안 더 사귀는 동안 힘든 일도 많았고 저도 취업 문제로 힘들고 아내도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다져나가면서 더 돈독한 커플이 될 수 있었고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연애하고 결혼한 저희 부부. 너네 결혼할 줄 알았다. 30살이라니 결혼 빨리 하네. 행복하게 잘 살아. 저희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한 결혼이기에 저희의 결혼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행복했죠. 아내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꿈처럼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퇴근 후 집에 오면 아내가 있었고 자도 일어나면 천사처럼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죠.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는구나 하고 신혼의 달콤함은 잔뜩 맛보았죠. 집에 오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내.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의 수상한 점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자고 있으면 새벽에 아내가 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잠깐 자고 있으면 아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내가 미리 아침 준비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하나보다 하고 딱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며칠씩 계속되면서 아내에 대한 저의 의심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어딘가를 나가는 것 같은 아내. 하지만 잠기가 어두운 저이고 잠이 많아서 쉽게 아내가 밤에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정말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의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밤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언제 나갔다 왔냐는 듯이 웃으면서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이런 아내를 보면서 밤에 잠깐 요리 준비를 한 것이거나 제가 회사에 가 있을 때도 계속 집안일을 하는데 새벽에 취미생활을 좀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내에 대한 진실은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제가 출근하지 않을 때 그리고 평일에도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자주 붙잡고 있는 아내. 아내는 원래 주로 텔레비전을 조금 보거나 십자수나 뜨개질 같은 것을 하고 소소하고 소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인데 아내는 어느 때부터인가 인터넷에 뭔가 재밌는 거라도 있는지 계속해서 서핑을 하고 뭔가를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뭐 쓰는 거냐고 물어봐도 그저 할 일 하면서 조금씩 정보 같은 거 찾아서 정리하는 거라면서 잘 보여주지 않는 아내였죠. 처음에는 아내도 본인만의 사생활이 있는 거고 남자가 알기에는 조금 그렇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찾고 정리하는 것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인터넷을 하고 웃고 까르거리고 고뇌에 찬 듯하다가 금세 또 뭘 적어내는 아내를 보면서 뭐가 저렇게 재미있고 가끔은 왜 이렇게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웬만해서는 본인의 모든 것을 저랑 공유하려 하는 아내인데 자꾸 숨기려 하는 것도 수상하고 조금 더 말해주지 않고 매일 같은 말을 돌려대는 아내를 보면서 수상한 마음이 많이 들더군요. 갈수록 점점 커져가는 궁금증. 하지만 노트북도 꼼꼼히 사수하고 핸드폰도 잠금을 걸어놓은 아내 때문에 저는 좀처럼 아내의 판도라 상자를 열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드디어 저에게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실수를 한 건가 노트북을 제대로 끄지 않고 자리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아내를 계속해서 불러갔지만 아내의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욕실 쪽에서 계속 물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욕을 좋아하는 아내가 제대로 목욕을 즐기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때다. 저는 바로 아내의 노트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답게 귀여운 캐릭터 사진의 노트북 배경화면,
그런 아내를 보면서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아내의 노트북을 보기 시작했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저의 표정은 점점 경직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아내의 노트북 바탕화면에는 캔디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웬 캔디? 웬 사탕이지? 하면서 클릭하고 본 폴더에 들어있는 것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어요. 폴더를 클릭하자 다양한 메모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내용은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 등등, 그리고 아내가 왜 적었는지는 모르겠는 음란한 내용의 소설들이었어요. 아내가 직접 써본 건지 아니면 어디서 글을 퍼온 건지 아내의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제 머릿속은 하얗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만을 사랑하고 정숙하다 생각했던 아내가 왜 이런 짓을. 아내의 노트북 화면을 하나하나 카메라로 찍고 아내가 언제 목욕을 끝내고 나올지 무서워서 제 서재로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달리 목욕을 끝내고 웃으면서 책 읽고 있었냐고 이제 저녁 먹자면서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웃는 아내를 보면서 남자 유혹하는 법, 그리고 야한 소설들은 대체 배워서 어디 써먹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밤에는 어딜 그렇게 가는지 모든 게 의심스러워서 아내의 그런 행동이 거북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매일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거북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의심만 들고 거북스러워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꼈죠. 정말 신이 있다면 제 아내가 무엇을 하고 다니고 저에게 혹시 숨기는 것은 없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내의 진실을 빨리 캐야지 다시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말 제대로 각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나가는 아내의 뒤를 쫓아보자는 생각. 저는 안 자는 척하면서 아내가 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에 아내가 스르르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더군요. 살짝 이불을 들추고 보니 화장대에 앉아서 입술을 짙은 빨간색으로 칠하고 과한 화장을 하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조금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화장을 마치자마자 가방을 들고 나가는 아내. 아내가 나가자마자 저는 틈을 둬서 조심조심 아내 뒤를 따라봤습니다. 지하로 내려간 엘리베이터. 저도 바로 지하로 내려갔고, 지하로 내려갔으니 아내가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지 지하 주차장에서 계속 핸드폰만 딸깍딸깍 보면서 서 있더라고요. 제 자동차 옆에 숨어서 저는 대체 누구를 찾는 건데 저러는지 궁금해서 계속해서 숨어서 아내 쪽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 아내 쪽으로 걸어가는 남자.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가 본인과 정말 친한 사이라면서 결혼 전에 저에게 소개해준 남자였어요. 아내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남자. 제 아내는 남자 같은 성격 때문에 여자인 친구는 많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좋은 친구로 다가와줬고 어른이 되어서도 아내와 계속 친하게 지내줬다는 이 친구. 아내가 소개해줄 때 저는 아내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친구라고 믿었는데 그 남자가 아내에게 다가서서 하는 행동을 본 순간 저의 그런 신뢰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바로 아내에게 성큼성큼 다가서서 아내와 입을 맞추는 남자.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 정말 제 앞에 세상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남자는 아내를 차에 태우더군요. 저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어디라도 가려는 건가 했는데 계속해서 서로를 원하는 두 사람. 눈앞에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광경을 보면서 눈앞의 아내를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아내와 함께 해오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더군요. 동시에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저를 두고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화가 나는 동시에 꼭 녹화를 해서 저놈들을 가만두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전 휴대폰 카메라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태연하게 매일 하던 대로 제 옆에서 자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를 깨워서 오늘 TV에서 재밌는 것을 한다면서 꼭 같이 보고 싶다면서 아내를 깨웠습니다. TV 보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는 당연히 수긍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TV를 틀자마자 나온 것은 서로를 강하게 끌어안고 차에 있는 남녀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서 잔뜩 당황한 아내. 그런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게 뭐냐니? 너잖아. 다른 남자랑 놀아나고 있는 너. 너 내가 의심조차 안 하고 있을 줄 알았어? 맨날 새벽에 나가고 나 네 노트북 봤어. 남자 꼬시는 법 그리고 음란한 글 등등. 처음엔 그래도 나랑 더 잘 지내보려고 그런 걸 줄 알았다? 근데 새벽마다 자주 나가고 화장 진하게 하고 가는 걸 보고는 혹시나 했는데 맞네. 그리고 저 남자 그냥 친구라고 한 거 아니었나? 아니면 내가 순진하게 믿어버린 거니? 사실은 서로 뭔가가 있는데? 잔뜩 빨개진 표정으로 절 노려보는 아내. 다 오해라고 저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아내의 뺨을 시원하게 후려 갈겨줬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는 아내. 아내를 더 때리고 싶었지만 차마 폭력으로 해결하고 싶진 않아서 참았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그냥 저와 아내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이죠. 명예훼손이고 뭐고 난리를 치길래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도 같이 내고 있습니다. 이까지 벌금 무서워서 제 분풀이를 못해선 안 되겠죠. 이렇게 서서히 피를 말려가려고요. 사실 지금도 아내는 그 영상이 떠돌아다닌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는 짓이. 거기다가 장모님이라는 여자까지 저에게 전화해서 그만 좀 하라고 하며 자기 딸 집은 약 먹어가면서 살고 있다는데 어이가 없어서 비웃어줬습니다. 당신 딸 약 먹는 건 안타깝고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짓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저는 뭐 안중에도 없는 건지. 그나마 장인어른이셨던 그분은 정상이었는지 그 집안에서도 쫓아냈다고 하시더군요. 근처 월세 얻어서 살고 있다나 뭐라나 그렇다고 했습니다. 뭐 그 여자가 어떻게 살게 될지, 무슨 약을 먹을지, 아니면 약을 많이 먹고 일을 친다고 해도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절 즐겁게 해줄 뿐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보면 치졸해 보일 복수도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